경제 신문을 읽어줘. 2월 5일부터 2월 8일까지. 부동산 정부 키운다는 장기 민간임대 절반 미달. 전세 대한 공공지원 민간임대 작년 청약 절반은 완판 실패. 중산층 임대주택 거부감에 임대 의무 후 분양 전환 불확실. 대부분 입지 매력도 떨어져 참여기업이 수익 나게 해야. 박상욱 국토교통부 장관 2. 전세의 대안으로 장기임대주택 활성화를 내세웠지만 장기임대주택 중 하나인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상당수는 수요자로부터 외면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대주택이라는 꼬리표가 붙어 중산층 수요가 제한적이고 임대 의무 기간 이후 분양 전환 여부도 불확실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공공지원 민간임대는 주택도시기금 출자 지원이나 용적률 규제 완화 등 공공의 지원을 받아 민간인 8년 이상 임대로 공급하는 주택이다. 공공의 지원을 받는 대신 초기 임대료가 주변 시세 85에서 95%로 책정되고 임대료 상승률도 5% 이내로 제한된다. 장기간 임차인 모집에 실패한 단지 중엔 분양 전환 우선권을 제공하는 곳도 나오고 있다. 서울 은평 뉴타운 디에트로 더 퍼스트는 원래 임대기간 종료 후 임차인에게 분양 전환 우선권을 제공하지 않았지만 마케팅 전략으로 한시적으로 분양 전환 우선권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분양가는 분양 시점 감정가로 책정할 예정이다. 향후 장기임대주택을 활성화하려면 기업이 좋은 입지에 토지를 확보해 집을 지을 수 있도록 자금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전문위원은 현재도 입지가 좋은 지역은 중산층의 임대주택 수요가 있다며 좋은 땅에 임대주택을 건설할 수 있도록 자원 확보 방안을 마련해주고 기업이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도록 해야 장기 임대가 전세의 대체제로 자리 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금융 주식 등 54개 종목 5년간 PBR 1 밑돌아. 코스피 재평가 모멘텀. KB금융 0.53, 신한지주 0.48. 금융지주 증권 관련 종목 다수. 유동성 부족, 높은 상속세율 탓 현대차, GS 등 지주사도 낮아. K증시 대표 종목들 대거 포함 18%가 장부가치 평가 못 받아. 국내 증시에서 시가총액 300위 이내 종목 가운데 54개 종목이 최근 5년 동안 단 한 번도 주가 순자산 비율 PBR 1배를 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에서 현대차, 포스코홀딩스, KB금융, LG디스플레이, 삼성생명처럼 한국 증시를 대표하는 종목이 대거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거꾸로 말해 이들 대표 기업이 가치가 제대로 평가받는다면 한국 증시가 재대역하는 모멘텀이 될 수 있다는 뜻이다. 지난 2일 하루에 9% 이상 주가가 오른 현대차는 시총이 48조 원에 그쳐 장부가치 대비 연전이 56%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PBR이 0.56배에 그쳤다는 이야기다. 포스코홀딩스 시총도 37조 9,724억 원으로 PBR이 0.65배에 불과했다. 지주회사 사실상 지주회사 지위에 있는 회사들도 많았다. 현차, 포스코홀딩스는 물론 HD현대, GS, 롯데 지주, 신세계, 한국엔컴퍼니, 영원무역홀딩스, 하림지주와 같은 지주사가 여전히 낮은 수준의 주가가 머물고 있다. 이익 대비 얼마나 높은 가치를 인정해 주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 주가 수익 비율 PER을 살펴봐도 지주사들은 저조한 수준에서 맴돌고 있다. 다음 이달에만 3.5조 외국인 K주식 싹쓸이. 달러 금리값 치솟는데도 현대차, KB금융 등 집중 매수. 밸류업 프로그램 기대감에 5거래일 연속 코스피 사자.
한국투자 ETF에도 뭉치똥. 현대차 KB군요.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다시 4%를 넘어가고 달러 인덱스가 연중 최고치를 기록하는 상황에서도 외국인들은 5거래일 연속 코스피 순매수를 이어갔다. 달러 인덱스가 오르면 외국인들은 기계적으로 신흥국 익스포저를 줄였지만 올 들어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으로 외국인들이 한국 증시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코스피 매수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외국인이 이달 들어 유가증권 시장에서 순매수한 규모는 3조 4,974억 원에 달했다. 4거래일 만에 지난달의 순매수 규모를 뛰어넘는 상황이다. 정부가 지난달 17일 밸류업 프로그램을 추진을 발표한 이후 연초에 잠시 주춤했던 한국 상장지수 펀드에 대한 자금 유입도 가속화되고 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매크로 변수가 아닌 국내 증시 재평가 가능성에 더 주목하고 있다. 다만 오늘 7,873억 원 선물을 순매도한 데 이후 6일에도 2,860억 원 선물을 매도한 외국인이 국내 시장을 단기 매매하는 상황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시각도 있다. 정용택 IBK 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달 밸류업 프로그램을 발표할 때까지는 기대감이 남아있을 수 있기 때문에 외국인이 순매수하지만 선물 매도로 일종의 헤지를 하고 있다며 막상 밸류업 프로그램 구체안이 발표되면 실망 매물이 나올 수 있어 외국인들이 불확실성 대비 차원에서 선물을 매도하고 있다고 확인 말했다. 최근 외국인이 집중 매수한 종목은 밸류업 프로그램 수혜주로 꼽히는 종목들로 이루어졌다. 상위 10위는 현대차, 기아, 하나금융지주, KB금융, SK스퀘어, KT 등 대부분 밸류업 프로그램 수혜주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단은 이게 실제적으로 의미가 있으려면 상법이 바뀌어야 하는데 상법이 이게 주주를 위한다고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회사를 위한다 뭐 이런 의미가 아니라 주주를 위해서 회사가 영업 활동이든지 뭐든 해야 되는데 다른 뭐 미국 같은 경우는 대부분 그렇게 되어 있는데 한국은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종합면 금리나 또 미룬 파월, 코스피 랠리 찬물, 금리 인하 3월 어렵고 예상보다 폭도 작을 것, 기간 7월 천억, 매도 공세, 코스피 2600선 붕괴, 삼전, 하이닉스 등 약세. 시장 현재의 컨센서스는 뭐 김한진 박사 같은 경우에는 7월을 예상하고 있고 다른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5월 아니면 6월, 한 6월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올해 기준금리 인하에 신중할 것이며 시장 예상보다 인하 폭도 작고 속도도 느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첫 인하 시점이 3월이 될 것이라는 기대는 완전히 꺾이고 일러야 5월에서 6월로 미뤄지는 분위기다. 예상보다 강한 미국 경기 상황을 볼 때 상반기 중 기준금리 인하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파월 의장은 시간을 두고 인플레이션이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2%대로 내려가고 있음을 더 많은 데이터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얘기했다. 그 의미를 하는 게 뭐 PCE 지수나 뭐 CPI 지수가 2%가 뭐 지키는 거는 뭐 지금도 지키고 있지만 그 기간이 오래 지속돼야지 나중에 뭐 인플레이션이 다시 한번 물가가 반등하는 그런 걸 예방한다는 차원입니다. 인슈런스 컷으로 해가지고 한 5월, 6월에 한번 그때는 인하하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연준의 첫 금리 인하 시점은 5월이나 6월 인하 횟수는 당초보다 절반 수준에 그칠 가능성이 커졌다. 네, 뭐 연초인가 그때 한번 폭등한 것도 이때 시장은 뭐 한 6, 7번 정도 저기 금리 인하를 할 것이라 3월에 금리 인하를 할 것이라고 반영을 해가지고 그때 주가가 많이 올랐었죠.
우리는 12월 단위로 인플레이션을 살펴본다. 12개월 단위로. CME 패드워치에 따르면 미 기준금리 인하 시기를 3월로 보는 의견은 17.5%, 5월로 보는 의견은 66%, 6월로 보는 의견은 95% 나타났다. 조기금리 인하에 선을 긋는 파월 의장 발언에 따라 국내에서도 장초 초반에 외국인들이 현 선물 매도에 나서며 강한 하락세로 출발했다. 3거래일 연속 선물에서 2조 원가량 순매수했던 외국인들은 미국 시장 금리 상승과 원화가 하락에 따라 오전에 1만 계약 넘게 선물 순매도에 나서 코스피 하락폭을 키웠다. 금리를 하락을 하는 게 예전에도 한 수십 년 전부터 데이터를 확인을 했었을 때 많이 금리를 올렸을 때 금리를 인하하는 시점 평균적으로 금리 정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금리 지금 5에서 5.25%인데 그게 인하하는 시점까지 평균적으로 정체 기간이 금리가 고금리에서 정체되는 기간이 8개월 정도입니다. 8개월 정도인데 금리를 인하하는 그 명분이 경기 침체다라고 했었을 때 그래서 금리를 인하한다고 하면은 주식시장이 만약에 폭락이 될 거고 아니면은 물가가 정상화되어서 저물가가 와가지고 금리의 정상화로 간다라고 그런 케이스라고 하면은 오히려 증시가 다시 불기둥을 세웠습니다. 예전에 한 5번 정도 금리 인하를 5번 정도 했었는데 그때 4번은 아까 초반에 말한 것처럼 경기 침체 때문에 금리를 급하게 다시 내린 거였을 때는 증시가 폭락을 하였고 경기가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물가가 정상화되었기 때문에 금리의 정상화로 선제적으로 인슈런스 컷을 한 경우에서는 오히려 그때도 증시가 많이 올랐었습니다. 이번 주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